제3부 의궤가 보여주는 조선의 과학과 행정. 의궤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행사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구나. 하지만 몇 장만 더 넘겨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궁궐의 설계도가 나오고 공사 일정표가 등장하며 사용된 자재와 인원, 공사비와 장인의 이름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마치 현대의 건설 보고서와 프로젝트 관리 문서를 보는 듯합니다. 의궤는 왕실의 의식을 기록한 책인 동시에 조선의 행정과 과학기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수원 화성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의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소개되는 것이 화성성역 의궤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으로 옮긴 뒤 그 주변에 새로운 계획도시와 성곽인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공사는 1794년에 시작되어 179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모든 과정이 의궤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구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지, 벽돌과 돌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어떤 장인이 어떤 일을 맡았는지까지 남아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연구자들은 당시의 공사 과정을 거의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거중기와 과학기술. 정조시대를 대표하는 학자 정약용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중기를 고안했습니다. 화성성역 의궤에는 거중기의 구조와 사용 방법, 그리고 실제 공사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공사 기간은 단축되었고 인력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단순히 전통적인 방법만 고집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나라였음을 의궤는 보여줍니다. 궁궐은 어떻게 복원되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의 여러 전각은 일제강점기 이후 복원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 건물의 크기와 구조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의궤 덕분입니다. 건물의 길이와 높이, 기둥의 개수, 지붕의 형태, 창문의 위치, 사용된 목재와 기와의 종류까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건의궤와 같은 건축 관련 의궤는 문화재 복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의궤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궁궐 복원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왕의 혼례도 그대로 기록되었다. 왕과 왕비의 혼례 역시 의궤에 매우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가마의 모습, 신랑과 신부의 예복, 행렬의 순서, 의식이 진행되는 장소, 참석한 관리들의 이름, 심지어 사용된 비단과 장식품의 수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궁궐에서 재현되는 왕실 혼례 행사도 대부분 의궤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전통문화 재현 행사 뒤에는 의궤라는 정확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장례와 왕릉도 의궤 덕분에 복원된다. 왕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 절차 역시 모두 의궤로 남겼습니다. 이를 국장도감의궤라고 합니다. 왕의 관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발인 행렬은 어떤 순서였는지, 왕릉은 어떤 방식으로 조성했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조선 왕릉의 재래와 장례 문화도 오늘날 정확하게 연구하고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프로젝트 관리의 달인이었다. 의궤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은 국가사업을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공사 책임자는 누구인지,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자재는 어디에서 공급했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오늘날 기업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 관리 방식과 비교해도 놀랄 만큼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의궤를 조선 최고의 행정 매뉴얼이라고 평가합니다. 기록은 곧 책임이었다. 조선에서 기록은 단순히 보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은 곧 책임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누가 어떤 물품을 관리했는지,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모두 남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남으면 거짓말을 하기 어렵고 잘못된 일을 숨기기도 어렵습니다. 조선이 수백 년 동안 안정적인 행정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러한 기록 문화였습니다. 의궤는 살아있는 역사책. 의궤를 펼치면 왕과 대신들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목수와 석공, 화음과 악공, 가마를 만든 장인, 비단을 짠 사람, 기와를 구운 기술자들의 이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즉, 의계는 왕의 기록이 아니라 조선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계는 정치사뿐 아니라 건축사, 미술사, 과학기술사, 경제사와 생활사까지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자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조선 왕조 의계는 왜 세계기록 유산으로 인정받았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의계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왜 이 기록을 앞으로도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선의 기록 정신은 어떤 의미를 전해줄까요? 다음 제4부에서는 의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가치와 교훈, 그리고 세계가 조선의 기록 문화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4부. 기록은 나라를 남긴다. 역사는 어떻게 남을까요? 거대한 궁궐 때문일까요? 위대한 왕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역사도 기록이 없다면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맙니다. 조선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가 행사가 끝날 때마다 단순히 결과만 남긴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과 시행착오, 사용한 물건과 비용, 그리고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선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기록 정신 덕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계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조선의 기록 문화. 1997년 조선 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2007년에는 조선 왕조의계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의계를 단순한 왕실 문서가 아니라 국가 운영과 의례, 건축, 예술, 행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독창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행사의 전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함께 남긴 점, 그리고 같은 형식의 기록을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작성한 점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의계는 조선이 얼마나 체계적인 기록 문화를 갖춘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의계는 지금도 살아있다. 의계는 박물관 유리 진열장 안에만 머물러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날 문화재 복원 현장에서도 의계는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경복궁의 정각을 복원할 때, 창덕궁의 건물을 보수할 때, 왕실 혼례와 종묘 제례를 재현할 때 연구자들은 가장 먼저 의계를 펼쳐봅니다. 건물의 크기와 구조, 의복의 색상, 행렬의 순서, 의식의 절차까지 의계가 기준이 됩니다. 600년 전 기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와 조선의 기록 정신.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며 클라우드에 수많은 자료를 저장합니다. 기록은 어느 시대보다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중요한 기록이 쉽게 잊히기도 합니다. 조선은 기록의 양보다 정확성과 책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를 분명히 남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기록은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조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계가 들려주는 또 하나의 주인공. 의계를 읽다 보면 왕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수와 석공, 화원과 악공, 자수장인, 기와를 굽는 기술자, 행렬을 준비한 관리들. 조선의 문화는 왕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땀과 기술, 그리고 성실함이 모여 궁궐을 짓고 왕릉을 만들고 국가 의례를 완성했습니다. 의계는 그들의 이름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의계는 왕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백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조선은 왜 오래 기억되는 나라가 되었을까? 세계에는 수많은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왕조가 자신의 역사를 이처럼 체계적으로 남긴 것은 아닙니다. 조선은 조선 왕조실록을 남겼고 국가 행사는 의계로 기록했으며 외교와 행정은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 등에 남겼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왕의 일상부터 국가정책, 궁궐의 건축과 왕실 의례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은 단순히 역사를 만든 나라가 아니라 역사를 후세에 전하는 방법까지 고민했던 나라였습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는 의궤를 통해 조선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났습니다. 의궤는 화려한 그림책도 단순한 보고서도 아닙니다. 한 나라의 철학과 행정, 과학기술과 예술, 그리고 사람을 향한 책임감이 담긴 기록입니다. 145년 만에 외교장각 의궤가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책 몇 권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기억의 한 조각이 제자리로 돌아온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의궤는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기록하는 나라는 역사를 잃지 않는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 이야기. 제5편 왕이 하루 조선의 임금은 어떻게 살았을까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왕은 정말 새벽 5시에 일어났을까요? 매일 아침 조회에서는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식사는 하루 몇 번 했을까요? 공부와 업무 신하들과의 토론, 왕비와 세자 교육,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정 운영까지 조선 왕의 24시간을 시간대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또한 세종대왕과 정조처럼 학문을 사랑한 왕들의 일상, 영조의 검소한 생활,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궁궐의 문이 열리는 새벽부터 잠자리에 드는 밤까지.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의 하루를 함께 걸으며 왕관 뒤에 숨겨진 책임과 삶의 무게를 만나보겠습니다.